안녕하세요. 뻔뻔한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2월달이 4,959건, 이거 뭐 거의 5,000건을 찍겠습니다. 작년 9월에서부터 올해 1월까지는 뭐 3,000 초반 정도에 딱 걸려 있었는데, 이게 2월달 들어서면서 뭐 급격하게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프상에서는 뾰족하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주춤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규제가 풀리자마자 5천 건 정도가 쑥 하고 올라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한국의 부동산은 규제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규제가 조금 열리게 되면 그냥 법물 쏟아지듯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자금의 레일이 딱 깔려 있어야지 폭주하는 또 어떤 수요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출 총량제 다시 리세팅 되면서 시중은행이 가상금리 내리면서 금리 부분이 주담대가, 이게 신기루인 게 실질적으로 대출 창구 가보면 여전히 금리가 상당히 만만치 않구나 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데, 지표적으로 볼 때는 내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세 심리를 살짝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어떤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 25개구 이 자치구 모두 1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지금 뭐 토제 해제 때문에 강남권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건에서 392건, 97.9% 급증하는 어떤 추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고, 강동구 역시 190건에서 336건으로 이 성동구 강동구 그대로 그 분위기 이어가서 141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 어떻게 된다? 집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특정 부분에서의 어떤 이 단기적 거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서울 거래로 치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지표적 어떤 보편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아주 어떤 특정 거래를 뻥 튀겨가지고 그걸 어떤 보편적 어떤 지표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한계가 많다는 걸 늘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강남 7년 만에 최대 상승을 찍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시에서는 이거 집값 더 뛰었다가는 토제 다시 재지정하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집값이 지금 이 경제 전반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하강 기류를 지금 맞고 있는데, 한국은 아파트 집값만 지금 무슨 말머리 돌려 세운 것처럼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계속 지금 뛰어가고 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어마무시한 어떤 침체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토제라는 이 강남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입지였던 이 죽어있던 이 수요들을 자극을 하니까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집값의 자체 어떤 경쟁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입지, 노른자 이 아파트만 살짝 올라가는 어떤 그 추이가 전체 어떤 부동산 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둘러치고 맺히고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집값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서울 오피스텔 빌딩은 거래량 2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임대 수입에 거의 블랙홀 아니었습니까? 쫙쫙 빨아들였던 어떤 그런 어떤 이 부동산 영역인데, 이게 부동산 플래닛에서 발표한 오피스 매매 임대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월 대비 거래량이 90.9%, 거래 금액은 88.3% 정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실률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역시도 전분기 대비 40% 정도 급감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흘러들어갈 자금은 여유가 없다는 그런 어떤 결론적인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2월 들어서 가계대출이 4조 3천억 느는 추세는 고스란히 주거용 아파트 쪽으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규제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건 단기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고, 또 특수한 어떤 거래들이 많고, 또 보편적 거래로 치환하기에는 역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거래들이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 전체 어떤 부동산의 분위기는 그닥 봄날에 벚꽃 피듯이 화들짝 개화기가 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지금 증가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작년 이런 비스무리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작년 8월 뭐 거의 주담대가 9조, 천장을 뚫을 정도로 뭐 안드로메다를 갈 정도였죠. 그 정도로 뭐 엄청난 어떤 폭발력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 집값이 뭐 이런 어떤 자금의 유출 현상 때문에 동반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 부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토호제는 어떤 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게 중심부 입지를 가진 아파트들이 지금 들썩거린다는 거고, 때마침 뭐 봄을 맞이해서 주담대 부분이 조금 열리는 그런 어떤 자금 줄기가 살아 흐르기 시작하니까 뭐 같이 집값이 동시에 들썩거린다는 건데, 무조건 부동산은 자금입니다. 이 자금 유입과 유출이 선순환되지 못하면 고스란히 고사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결국 돈이 찔끔찔끔 흐르면서 일부 부분에서의 어떤 반등 상승세가 보이는 거고, 근데 한국 집값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그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좀 정상적인 가격 상황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일본, 중국에 비해서 광적으로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뭐 부동산 왕국이라 불리는 뭐 일본, 중국도 한국 집값에 비해서는 뭐 아주 중심지 빼고는 중심지의 어떤 외곽이나 어느 정도 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어떤 주거 환경, 이 단가는 한국의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착실하게 저축하면 충분히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인데 한국 집값은 그렇지 못한다. 이게 주거 가치의 어떤 이 반영이 아니라 이게 투기 대상이 되고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자산 가치로서 그냥 몰빵하기 때문에 지금 75%가 부동산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냥 모든 한국 경제가 절단이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인공적인 어떤 부양을 뭐 산소호흡기 달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금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핑크빛 전망을 내놓기에는 다소 좀 어색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역시 뭐 가계대출 증가세 자극 가능성에 유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이 수출 물가가 그리고 수입 물가가 6.3%, 4.6% 상승하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이 물가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월 대비 물론 뭐 0.6% 하락하고 0.8%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를 감안하자면 확실히 물가 상승세는 무시 못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 와 있고요. 지금 뭐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뭐 이 유가 부분에서의 어떤 하락세가 수출 물가 지수를 살짝 꺾이게 만든 거고, 수입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짝 뭐 전월 대비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 대비 확실히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환율에 유가까지 내렸다. 뭐 결국은 뭐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어떤 청신호가 켜진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CPI가 뭐 계속적으로 좀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람에 지금 한국 물가도 지금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떤 경제 지표의 근간이 아주 뭐 유연하지 못하고 좀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떤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그닥 그렇게 오를 만한 어떤 기저의 이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극했다는 얘기예요. 찔렀다는 얘기죠. 건드려봤다는 얘기죠. 결국 규제 해제하고 자금 조금 흘러들어가니까 중심부의 어떤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전체적인 어떤 이 집값 상승의 어떤 반등 기저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가장 어떤 집값의 이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 규제 해제나 어떤 자금의 유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율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환율이 지금 1450원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만큼 물가 지수가 높고, 물가 지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구매력 감소가 엄청날 텐데, 이게 지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 부분에서 가격이 뭐 그렇게 뭐 날개를 단 듯이 오른다? 집값은 환율과 지금 접붙임이 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의 어떤 이 기저현상에 따라서 이게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값은 경기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토호제 해제, 인위적인 어떤 부양책이 이게 어찌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다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어떤 거품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소한 내가 초기 비용은 줄여야 되겠다. 대출 부분 파일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자기의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말 아주 단단하게 플랜을 가져가셔야지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포 DH 퍼스트 이어 아이파크 무순위 집집으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뭐 삐까뻔쩍하죠. 뭐 어마무시한 어떤 이 생산적인 어떤 가치 확대의 뭐 거의 맥시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굉장한 어떤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단지 규모만 봐도 뭐 6,702세대 매머드급의 거의 2배에 해당되죠. 입주는 2023년 11월에 마쳤고요. 여기 입지만 하더라도 여기 매봉역과 대치역이 가깝고요.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그래도 도보로 한 11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에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강남권에서는 뭐 엄청난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이번에 나오게 되는 이 평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34A, 그리고 59A, 그리고 132A로 나오게 되고요. 분양가는 여기 DH 퍼스트 이어 아이파크 치고는 뭐 상당히 초기 분양가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34A가 6억 7천, 그리고 59A가 13억 2천, 132A가 22억 6천만 원. 가장 접근성이 있는 곳은 34A겠죠. 6억 7천만 원. 여기 지금 매매가가 14억 3천입니다. 뭐 거의 뭐 매물로 나와 있는 이 가격대는 거의 15억 정도 하니까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전월세도 지금 뭐 6억 6천 정도 하니까 거의 뭐 분양가를 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격대고요. 그리고 5구제곱은 23억. 5구제곱이 13억이 있네. 23억, 13억 차이가 나네. 그리고 전월세는 13억. 여기도 뭐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그리고 132에, 야, 여기는 좀 접근하기 힘들겠다. 그죠? 22억, 22억이 어딨어? 와. 그냥 여기 51평이 54억입니다. 54억. 평수대로 가네, 그냥. 가격이. 평당 1억이야, 그냥. 그리고 전세가는 23억. 전세 보증금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132A도 노려볼 만한데, 이건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하고요. 일단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인 또 미성년자 가능하겠고요. 일단 뭐 세대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는 전국구 청약이 될 수, 여기도 아마 뭐 거의 몇백만 대 1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흑석자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5구제곱 6억 4천, 84제곱 9억 6천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 뭐 매매가가 16억하고 그리고 전세가는 7억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세 자금으로 이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무순위 줍줍 단지라 할 수가 있겠죠. 흑석 리버파크, 뭐 강남권이라고 말해도 뭐 거의 과언이 아닐 만큼 딱 붙어 있는데, 여기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 뭐 200만 대 1이었나요? 그만큼 뭐 엄청난 경쟁률을 찍었는데, 이번에도 뭐 거의 완전히 한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엄청난 이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 돌아가는 부동산 판살이 좀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혹 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쇼, 역시 이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자금줄이 조금 흐르면 수요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또 규제가 해제가 되면 본물터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강남 쪽이 집값이 들썩거리는 그런 어떤 이유도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특정적인 어떤 이 특수한 이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하강 국면에 진입해 와 있다. 지금 뭐 진행형이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자면 이 단기적인 어떤 이 반등의 흐름세만 보고 쫓아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우회로 틈새로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빰빰빰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